네, 오늘도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탄핵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과 전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이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볼 텐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다. 예, 네. 그 친박의 속셈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민심 아랑곳하지 않겠다, 당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우리만 살면 개파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 길 가겠다, 마이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네. 거기다 어저께 더더욱이 제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정우택 그 원내대표 당선자가 개헌을 통해서 좌파의 집권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통 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아니 개헌을 자신들의 그 정략 도구로 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정치 집단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친박이 개헌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실망스럽게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비박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박도 민심이라는 큰 바람을 등 뒤에서 불어오는데 그 힘을 안고도 이거밖에 못했으니까 비박도 도대체 비전은 뭐고 힘이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친박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친박이나 비박이나 사실은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당을 완전히 쇄신해가지고 환골탈퇴를 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주류를 교체해야 한다. 당내 주류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데 네. 지금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뭐 그저께인가요? 석간에 보니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친박당, 비박당의 두 당이 있을 때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그런 걸 보니까 비슷해요, 둘 다.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당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친박 그 기존의 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50%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주류가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비주류들에게 탈당의 명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부로 사실은 이게 결국 목표는 같지만 과정상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한쪽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예. 어제 그래도 친박색이 굉장히 약한 정우택 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다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친박 지도부가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21일 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미리 사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질서 있는 해산을 하기로 한 거죠. 오늘 내일 중에 친박 모임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과정에 여러 가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선택하는 거는 결국 당에서는 당 원내대표 경우에는 의총에서 선택하는 거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대립이 이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에 이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주류 추천 인사로 하겠다 이런 네.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네. 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친박하고 비박 양쪽에서 공동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예. 있다가 이제 그거는 물 건너 갖고 이제 비박 쪽에다가 예. 비대위원장 추천을 받겠다 그러는데 뭐 우리 김 소장님은 연착륙 쪽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러지만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연착륙 돼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완전히 환골탈퇴해라. 너희 잘못한 거 많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이제 환골탈퇴해라 그러는데 어저께 뭐 반성의 이야기가 강하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연착륙 하는 것도 이상하고
연착륙할 가능성도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비박 쪽에다가 추천을 했다고 그래도 이거는 비박이 탈당을 할 수 있는 명분과 타이밍을 뺏는 효과를 갖다 보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비박계 비대위원장한테 당권을 갖다 주고 3분의 2의 비대위원을 갖다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당권을 주고 그다음에 인적 청산을 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윤리 제소권을 갖다 바로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내부에서는 어떨까? 국민들 눈에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당, 만약에 그렇게 굴러간다고 한다면 예. 친박당으로 보일 것이고 황골탈퇴인 모습을 못 보이는 당으로 여겨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친박과 비박이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봉합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탈당이나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있는데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발 정계 네네. 개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탈당 비주류 쪽에서 탈당을 한다, 또 신당을 만든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결국 탈당을 못하고 신당을 못 만드는 이유는 역시 민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까 친박당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은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당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이야 그 대의원 수는 비슷하지만 집중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남 쪽에서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도부 몇 명이 이걸 당을 쪼개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 거다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결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을 가지고 쿠킹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결국 비대위 체제를 보고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예요, 상황 예. 자체를.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정계 개편을 여당발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 지역 정서나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대권 주자가 없다라는 게 여당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선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하면은 역시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는 쪽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분당 자체도 가능한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 창당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내세워서 어떤 얼굴을 내세워서 대권 경쟁력으로 호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대안이 없다. 예. 그런 면에서 현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유승민 의원 정도가 새누리당에서는 대권 후보 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아직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권을 하기에는 아직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유승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내에서 그나마 비대위에서 유승민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비주류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비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당장은 좀 안개 속에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도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을 갖다 이렇게 돌아볼 때 예. 황교안 총리의 행보가 이제 안보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과도 내각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좀 보고 싶은데 국민을 좀 안심시켜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갈등 국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그런 걸 갖다가 까스르거나 불을 지피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을 하고 예.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약간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나 경제를 챙기는 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거고 바삐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안보만 갖고 매일 6개월 이상 과도 내각이 간다고 예. 그럴 때 맨날 그럴 수는 없는 네. 거 아닙니까? 안보 자극만 할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반면에 그 약간의 발톱은 보였단 말이죠. 인사들은 이제 과감하게 하는데 그 인사는 야당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백으로 놔두라고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총리 또한 그걸 갖다 과감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자극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총리 내각도 조금 좀 신중하고 또 야당의 반발을 갖다 고려를 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야권의 반응이 조금 만만치 않을 텐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운동 가능성도 그런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체제로 가자라고 예.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건 명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요새도 압박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그 본질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에서의 불안은 사실은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국회에 있어서 협의체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이 국정 책임을 나누어 가지면서 좀 대선 때까지 이렇게 잘 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못 만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 일부는 야당만 같이 하는 그 모임에 그 총리 대통령 대행을 권한 대행을 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은 여당을 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당별로 따로 만나자 이런 또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는데 네. 야당이 또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국민의당은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니까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정치권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황교안 체제의 불안을 굉장히 가중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사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 계속 인사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건 총리의 매뉴얼을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고건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대행에서 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따라가는데 그때도 결국은 차관급 이하는 그냥 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했고 이번에도 사실 장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황교안 체제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거를 카운터파트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 관련해서 좀 한 말씀만 이제 예. 좀 덧붙이면요. 사실 이럴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여야 합의한 총리를 내세우고 거국 내각을 구성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 총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황 총리 물러나야 된다,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 이전에 야당도 지금 과도 내각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황 총리만 과다칠 게 아니라 좀 야당도 반성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시간 뒤에 촛불 집회가 열릴 텐데요. 벌써 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촛불 집회는 이전과 다르게 사전 행사가 없이 짧게 진행되면서 대통령 퇴진뿐만이 아니라 또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한 네. 퇴진도 요구를 네. 한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8차 촛불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무대가 헌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안국역 부근이 이제 좀 시끄럽게 벌써 생겼습니다. 붐비더라고요. 예. 연합뉴스 계신 분들도 출퇴근이 상당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헌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니고요. 평화적으로 집회가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이제 박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황교안 퇴진도 요구한다고 함께 그랬는데 요구한다고. 함께 네.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죠. 그것이 정말 실효성을 담은 국민들이 전부 맞아 그래야 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퇴진하고 그다음에 유일호 부총리가 이어받으면 그분 그만두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무슨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예. 그거는 좀
정말 황교안 총리가 뭔가 탄핵을 받을 만큼 아주 중대한 잘못을 한 게 나타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되는 예. 거죠. 네. 그럼 결국 이 박 대통령 이 임명한 황 총리까지 모두 부인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고 총리를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가 그냥 법상 이어받은 건데 그랬는데 황교안 총리 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늦었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하고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해가면서 굴려야 되겠죠. 예. 네. 네,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제 맞불 집회,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라는데 지난번에 촛불 집회와는 다르게 점점 더 규모가 늘어나고 또 기세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면 충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위치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뭐 매주 저희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그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했죠. 네.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뭐 지난주 토요일 날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양쪽에서 충돌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그 해방정부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해방정국에서 찬탁 반탁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위가 벌어지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정치권 자체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 뭐 방향을 못 잡고 결국 민주주의도 없어지고 이렇게 과정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친탁 반탁이 아니라 친탄 반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계속 양쪽에 부딪히면은 이거는 헌재 그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지 양쪽에서 시위를 하면서 힘으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옳지 않고요. 헌재도 지금 그 시간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제대로 밟아가지고 그러나 그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나오게 하는 게 그걸 또 주변에서 지켜봐 주는 게 결국 이 상황을 그래도 교훈을 얻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어질수록 양쪽 모두에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아무쪼록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